나 프랑스의 인상파워가 르누아르. 요새 AMD 녀석들이 내 이름을 딴 CPU 설계를 그렇게 이쁘게 잘 그려놨다던데. 허허허허. 아이고 참 기특하단 말이야. 선생님, 어제 옥션에서 선생님 그림보다 100달러나 더 비싸게 제품을 판 작가가 있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 이따위 그림이 내 작품보다 비싸게 받았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티라노입니다. 요새 베르메르 AMD 신제품 CPU와 RTX 3070까지 공개 시기가 겹치면서 데스크탑 시장이 아주 요동을 치고 있죠. 덕분에 아주 장사가 안 돼서 죽겠는데요. 빨리 좀 수급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와중에 아주 조용하게 출시한 신제품이 있었는데 바로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인텔의 11세대 모바일 프로세서 타이거 레이크입니다. AMD 3000번대 모바일 프로세서 피카소와 4000번대 르누아르까지 동시대의 인텔 모바일 프로세서를 성능으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텔을 아주 궁지로 밀어넣어 버렸었거든요. 10세대 아이스레이크에 이어서 르누아르를 타도한다 라는 이름으로 아주 강한 네이밍으로 등장한 제품이 바로 이 타이거 레이크인데요. 드디어 다나와에도 모바일 타이거 레이크 제품을 탑재한 노트북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발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품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구매를 했는데요. MSI 모던 15 A11M이라는 제품입니다. 타이거 레이크의 미드레인지급인 i5 11350G7이라는 CPU를 탑재한 제품인데요.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만나보시죠.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시작해요. 자, 뜯어보죠. 오, MSI는 박스를 열고 나면 박스가 한 개가 더 나오는군요. 별도의 봉인 라벨 같은 건 없는 것 같고요. 재포장 방지식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대신 두 겹이라서 상대적으로 튼튼하게 포장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박스를 열어주면은 좌측에 65W 어댑터가 들어가 있고요. 오, 어댑터가 굉장히 작네요. 무게도 굉장히 컴팩트한 편으로 느껴집니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분해를 하면은 AS가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써있는 안내 문구 책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봉지 한 겹에 부직포까지 더블로 표장이 돼 있고요. 이렇게 빼내주면은, 야, 이거 제품이 굉장히 이쁜데요? 15.6인치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드도 굉장히 컴팩트하고 색깔이 상당히 심플하면서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입니다. 또 제가 미니멀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디자인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완전 제 취향입니다. 꺼내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메탈 느낌이에요. 상하판하고 팜레스트까지 전부 다 메탈 소재를 활용을 했고요. 모니터면과 뒤쪽에 방열홀이랑 몇 군데만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을 했어요. 하지만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 부분도 이 진한 그레이 색상 같은 톤으로 도장이 같이 돼 있어가지고요.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통일감이 매우 훌륭합니다. 외부 조립, 도장 등 마감 상태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정말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외부 도장 질감이 약간 매끈한 듯한 느낌으로 돼 있거든요. 이러한 느낌으로 봤을 때는 다한증이 있으시거나 손에 기름기 잘잘 흐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즈는 가로 355, 세로 235, 두께 17mm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요. 15.6인치 치고는 상당히 컴팩트하게 잘 뽑힌 것 같습니다. 무게는 본체가 1.56kg, 어댑터 230g으로 측정이 되고요. 합계 1.79kg입니다. MSI 브랜드 자체 로고가 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제품 여기저기에다가 용을 발라놔서 여자분들은 질색, 팔색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모던 15 제품에는 상당히 심플한 로고를 채택을 했습니다. 모니터 하단부 중간하고요. 상판 한가운데에 대문짝만하게 표시를 해놓기는 했지만 그런대로 로고도 이쁘게 잘 뽑혔고 색상도 약간 보일랑말랑하는 색상을 채택을 해가지고요. 누구라도 호불호 없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상당히 완성도 있게 잘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동무들 박수 한번 주시라요. 왼쪽 면부터 살펴보면은 좌측부터 전원 포트, HDMI 포트, 썬더볼트 4 단자와 USB 3.2 A 타입 포트, 오디오 콤보 단자가 위치해 있고요. 우측면에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USB 3.2 A 타입 포트 두 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특별한 부분이 없고요. 후면부에는 쿨러 배기홀이 양쪽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모니터 힌지는 최대 180도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이게 설계가 독특합니다. 보시면은 180도로 딱 열었을 때 상판이 하판보다도 더 아래로 내려가서
그래서 하판이 살짝 들리는 모양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하판 쪽에 흡기를 좀 열어줘가지고 쿨링에 도움을 주려고 설계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상판 쪽에 닿는 부분이 고무 처리라든지 긁힘을 위한 쉴드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그런 건 없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 때문에 가드를 안 해놓은 것 같은데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판 쪽에는 총 6포인트의 고무가 붙어 있고요, 양쪽 부로 스피커 홀과 상당히 빽빽하게 흡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을 보여드리자면, 기존의 에이수스나 레노버 제품들과는 달리 여기 이상하게 흰 글씨로 허접하게 팩토리 실이라고 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이거는 하판을 보기 위해서 이 실을 떼어내잖아요? 그러면 AS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저도 좀 이해가 되진 않는데요, 일단 정책이 그래요. 그러면은 SSD나 램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센터 가시면은 장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물론 공임을 내고만 가능하죠. 저 같은 사람이야 자주 분해를 했고 센터 가기도 귀찮고 공임을 내는 것도 아깝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기는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이제 하판 분해를 해서 직접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차피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받으시면 되니까 크게 불편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 제품 리뷰 끝난 다음에 돈으로 다시 환급 못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MSI는 하판 분리를 시도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마누라가 무시무시해가지고. 스펙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인텔 타이거 레이크 i5 1135G7 제품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10나노 슈퍼핀 공정이 적용이 되었고요. 4코어 8스레드에 베이스 2.4GHz, 부스트 4.2GHz로 작동을 합니다. S3 캐시는 8MB 한 개고요. TDP는 28W, 메모리는 DDR4 기준으로 3200 듀얼 채널까지 지원을 해요. 내장 그래픽으로는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스를 탑재하고 있고요. 유닛수는 80개, 동작 속도는 1300MHz 로 작동을 합니다. 와이파이 모듈은 인텔 AX201이 달려있고요. 와이파이 6와 블루투스 버전 5.1을 지원을 합니다. 메모리는 삼성 DDR4 3200MHz 8GB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기본 탑재되어 있는 것 이외에 한 개의 추가 슬롯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해요. 저장 장치는 킹스톤 NVMe 512GB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테스트 결과는 보시다시피 처참하죠. 전 이게 제가 잘못한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속도만 봐서는 NVMe 속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추가적으로 구글링을 해봤는데 이게 정상 속도가 맞다라고 합니다. NVMe라고 하기에도 조금 민망한 성능은 맞긴 한데 정상이 맞고요. 디램리스 저가형 제품으로서 70%에서 꺾인 다음에 헤어나오질 못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초당 100메가가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레노버가 슬림3에는 WD SN520 제품을 달았었거든요. 그걸 보고 조금 돈 더 쓰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MSI는 더 심하네요. 원가 절감이 무시무시합니다. 모니터는 15.6인치 60Hz IPS FHD 모니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역시나 NTSC 45%의 세격을 가졌고요. 밝기는 250니트예요. 이 앞전에 슬림3 할 때 TN 패널을 봐서 그런지 개인적으로는 볼만하거든요. 하지만 모니터에 민감하신 분들은 아시죠? 패스! 모니터 베젤은 좌우측 5mm, 상단 8mm, 하단 11mm고요. 엄청 슬림해요. 에이수스, 레노버 제가 여러 개를 써봤지만 모니터 베젤 슬림한 걸로는 이게 단연 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A로 시작하는 영상 보실 때 몰입도가 상당할 것 같아요. 캠은 720p 30프레임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같은 720p로 나왔다 하더라도 진짜 쓰레기 같은 품질의 제품들이 있거든요. 특히 레노버 제품들이 좀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지난번 비보북에 이어서 꽤나 괜찮은 캠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면 훌륭해요. 물리적 프라이빗 락 기능은 빠져 있는데요. 다만 이게 좀 특이한 게 소프트웨어로 제어한다라기보다는 이 웹캠 비활성화 키를 누르는 순간 아예 시스템에서 캠 장치가 없는 것처럼 인식을 해버려요. 장치를 찾을 수 없다라고 나와버리거든요.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로 방식을 취한 것 같은데 물리적 락을 해놓는 게 제일 좋겠지만 디자인 때문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방법은 꽤나 신뢰가 가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키보드는 끝쪽에 한 줄이 더 있는 텐키리스 배열이에요. 저번에 에이수스 비보북도 딱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았던데 똑같네요? 유행인가? 아무튼 비슷하긴 한데요. 조금 더 그보다 나은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프트를 살짝 좌측으로 밀고 그 사이를 비집고 이런 모양의
방향키가 들어가 있어요. 어때요? 훌륭하죠? 키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키높이가 약간 낮은 듯한 느낌이 있긴 한데요. 구분감도 매우 훌륭하고 키 크기도 굉장히 큰 편이라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키보드였어요. 타건음도 약간 소음이 나긴 하지만 그런대로 나쁘진 않거든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막 억지로 10키를 때려 넣으려고 안 해서 그런지 널찍널찍한 게 참 좋고요. 백라이트도 총 4단계로 조정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도 완성도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 느낌이 저절로 들어요.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은요. 키보드 안쪽에다가 전원 버튼을 넣어놨다는 점이 조금 불편했고요. 또 타건할 때 약간 용수 처리 띠용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철판 울리는 느낌이 나요. 팜레스트가 굉장히 얇아가지고 타건을 하게 되면은 팜레스트 판이 약간 움직이는 걸 느꼈거든요. 그로 인해서 판이 떨리면서 발생되는 소음인 것 같습니다. 제품 아래에 이렇게 푹신한 장패드를 깔고 하면 조금 느낌이 덜하긴 한데요. 이렇게 딱딱한 책상에 놓고 쓰신다라고 하면은 어느 누구도 이러한 느낌을 같이 공유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트랙패드는 이렇게 제품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데요. 편하네. 그렇지 않습니까? 트랙패드는 역시 가운데 있는 게 제맛이지. 살짝 안쪽으로 깎아 넣어서 구분감도 상당히 좋고요. 합판과 이격도 없이 아주 괜찮은 품질을 보여줍니다. 물리적 클릭감도 꽤 훌륭하고요. 저번에 제가 레노버 리전 5 할 때 스마트 제스처 기능이 좀 이상한데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하드웨어적인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서야 알았습니다. 리전 5의 문제는 하드웨어적이었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MSI 이 제품을 사용을 할 때는 스마트 제스처 기능이 매우 부드럽게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입력에 사용하는 키보드 그리고 트랙패드의 품질은 굉장히 좋은 품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피커는 2W 2개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저번에 1.5W 돌비 오디오 탑재된 슬림 3 그리고 아이맥과 같이 비교해드려 볼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They see me pouring too much. Then it's empty again. Better fill it up before I go. Cause I'm loving it, feeling it, push me and beating it. Say what I see, make it typical. Messing around with it, mix it up, go with it, flow with it, let it all go. Oh Lord, think you know what I'm like, but you don't fall, you lose control. Bittersweet melody. When I dance. 어떠세요? 노트북 스피커가 다 거기서 거기지 이런 느낌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꽤나 괜찮은 사운드 품질을 보여줍니다. 확실히 비보북이나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에 비해서는 반 단계 아니 한 단계 정도 더 좋은 사운드 품질을 가진 제품들이 탑재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터리는 52W시 제품이 탑재가 돼 있는데요. 밸런스 모드 모니터 최대 밝기 기준으로 유튜브 FHD 영상 1개 플레이 시 100%에서 꺼지기 직전까지 4시간 15분 정도를 버텨줍니다. 배터리 타임이 엄청 짧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52W시면은 배터리 용량으로는 작은 용량이 아니에요. 보통은 대부분 저전력 CPU를 넣었을 때 6시간 이상은 가는 배터리인데요. 이 제품에 탑재되어 있는 CPU가 TDP가 28W입니다. 다른 일반적에 들어가 있는 노트북 CPU의 TDP가 보통 15W 정도이기 때문에 더블 수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터리 소모가 클 수밖에 없어요. 조금 아쉽죠? 바이오스에는 VTD, 하이퍼스레딩, 썬더볼트 웨이크업 기능 정도 만질 수 있는 항목이 있긴 한데요. 특별히 만질 만한 세부 항목들이 충분하진 않습니다. 일단 바이오스 디자인이 안 이뻐요. 반면에 설치 과정은 굉장히 스무스하고 편리한데요. 진짜 프리도스 노트북 중에서는 단연 편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한 방에 드라이버와 유틸들을 설치할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합니다. 이 정도면은 컴리니 분들도 진짜 편하게 드라이버를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CPUG 벤치 결과는요. 싱글 539포인트, 멀티 2597포인트, 싱글 스레드 점수가 압도적이죠. 인텔 10세대 데스크탑 플래그십인 1900K가 약 싱글이 550포인트 정도 나오는 걸 생각을 해보면 대단한 수준인 거예요. 시네벤치 R20은 합계 2101포인트가 나왔는데요. 4코어짜리 제품이 멀티가 2000점을 넘긴다는 거는 게다가 그 제품이 모바일 프로세서라는 거는 정말 점수로는 뛰어난 겁니다. 타임스파이는 그래픽 스코어 885포인트, CPU 스코어
파워 3858포인트,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그래픽 2514포인트, 피직스는 12050포인트로 이전 아이스레이크에 비해서 정말 압도적인 폭으로 점수가 증가되었어요. 문제는 점수만 개선이 되었다라는 건데, 일단 점수라도 개선이 된 게 어딥니까? 점수가 개선되면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게임 테스트도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요. 롤은 풀옵션 기준으로 평균 90에서 100프레임 사이, 1% 로우가 60프레임대가 측정이 되고요. 피파 온라인 4도 풀옵션 720p 기준으로 최대 프레임인 60프레임을 잘 방어를 해줍니다. 이렇듯 이전 세대의 아이리스 플러스 그래픽스에 비해서는 확실히 한 단계 점프한 내장 그래픽이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오버워치를 올 매우 낮음으로 플레이 시 평균 30프레임대가 나오기는 하지만 막상 적이 등장을 했을 때는 아예 끊겨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프레임이 떨어졌고요. 마찬가지로 배틀그라운드도 올 매우 낮은 옵션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10프레임을 방어해주지 못하는 수준으로 아예 이런 류의 FPS 게임은 플레이가 불가능했어요. GTA5는 조금은 나은 상태를 보여주긴 하는데요. 역시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드라이버 문제인가 싶어서 드라이버도 되게 여러 개를 교체를 해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걸로 봐서는 드라이버 이슈는 아닐 걸로 보여요. 인텔이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발표 행사에서 여기 탑재된 XE 그래픽스에 대한 대단한 자신감을 보였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에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정확히 성능을 아시겠죠? 물론 듀얼 채널을 탑재하면은 훨씬 더 내장 그래픽 성능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듀얼 채널을 선택을 하더라도 드라마틱한 변화를 느끼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롤이나 합시다. 지난번 타이거 레이크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사실 이 제품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발열입니다.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TDP를 뻥튀기 해놓은 이유 때문에 발열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대부분의 주요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CPU 온도가 기본 90도 이상을 찍을 정도로 발열이 상당하고요. 더더욱 문제인 거는 별다른 작업을 안 하고 있는 상황, 간단한 영상 하나 플레이를 하고 있는 중간에도 온도와 소음 수치가 굉장합니다. 그냥 켜자마자 50dB부터 시작한다 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쿨러의 RPM과 소음이 상당하고요. 풀로드 시에는 한 60dB 정도가 나오는데 굉장히 좀 거슬리는 편이에요. 제가 원래 소음에 되게 둔감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슬린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거는 모던 15, 이 제품에 대해서 국한해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 제품이 타이거 레이크 중에서는 그래도 발열에 꽤나 신경을 썼을 거라고 생각되는 제품이거든요. 비보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메탈이 아닌 판에다가 타이거 레이크를 넣은 제품도 있던데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발열은 꽤나 신경을 쓴 제품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제품뿐만 아니라 타이거 레이크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인텔의 새로운 모바일 프로세서 타이거 레이크 i5 1135 G7 제품을 탑재한 MSI 모던 15 A11M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한번 진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이거 레이크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셨고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제품이었는지 그게 좀 저는 궁금하긴 한데요. 댓글을 통해서 타이거 레이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낀 바를 주르륵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이번에도 주르륵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